타짜 안 교수입니다. 자, 현 시각 오후 5시 4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는데요. 일단 그 두살비티 지금 2거래일 동안의 주가 하락, 그리고 이 NX 시장을 통해서 이 하락이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주의 종목에 지정된다. 그러면 분명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두살비티 뭔가 악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매도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이 영상들 봤다고 한다면 그런 영상 다음부터 보지 마세요. 네,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일단 이 횡보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여러분께 흔들리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썸네일에 여러분들 뭐 심장마비 공시 떴다, 아니면요 맞아요 뭐 그 본사 난리 났다, 여의도 난리 났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 내용들이 오늘 영상에는 분명히 이 해당 그 내용들이 적어져 있을 거고요. 우리 두산엘리비티는 다음 주 월, 화, 수 요 부분에서 분명히 요 부분을 뚫어낼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공익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께 두산엘리비티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전략도 말씀드렸는데,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긴 하는데 이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그런 분들은 이건 뭐죠? 배반행입니다. 배반행이. 자, 댓글로는요. 오케이. 파이팅 하겠다라는 뜻으로 자,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명실상부하게 주도 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도 주라는 표현을 할까요? 지금 아직 업종을 이끌진 않았어요. 자, 이 이야기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전자공시사항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왜 오를 수 있는가?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죠. 우리가 이 부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임원진들의 매도를 통해서 이 이희범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물량을 털어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흔들리지 마시라고 했죠. 우리가 10월 29일자에 이미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죠. 11월 5일에 결산 실적을 발표하겠다라는 공시가 이미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IR을 진행을 하는데 결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죠? IR을 하겠다. 자, 15일 맞아요. 이 3시 45분에. 그리고 한 번 더 한다고 하죠. 언제죠? 16일 오전 9시에.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건 여러분들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자, 하나오션. 달라진 사실 없습니다. 네, 마누가 프로젝트, 마스가 프로젝트 모두 지금 트럼프의 날개를 달았다라는 건데, 많이 오름에 지금 피로감만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10월 13일에도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은 10월 27일에 무엇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를 이미 똑같이 이렇게 같은 시간에 공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하나오션이나 이 두산에너빌리티나 명실상부한 주도주가 맞죠. 조선업종과 그리고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근데 원전업종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것도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조금 다른 점은 얘가 오르는 과정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조정받을 때가 많았고요. 얘가 하락을 할 때는 오히려 두산에너빌리티는 치고 가는 적이 많았죠. 요 부분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주도주들의 순환매라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항상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데, 지금 하나오션은 가만히 보게 되면 27일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나왔죠?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그쵸, 여기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차익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호재를 동원하면서 이렇게 올랐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오션이라는 종목도 가만히 보게 되면 최근자에 자, 주의라고 보게 되면 주의 종목이 지정됐었다. 실제로 가만히 보게 되면 투자 주의 종목에 지정할게요. 10월 언제죠? 실적 발표 나오고 그죠? 여기서 쭉 올라간 상태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뚫어내죠. 근데 여기서는 뭐의 조치가 걸렸죠? 바로 경고 종목의 조치가 걸렸죠. 30일에 추가적인 상승을 주면서 종가 기준으로 이 부분을 뚫어냈기 때문에 경고 종목에 해당이 됐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후 뭐 샬라 많이 올랐다.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 일수가 4일 이상이 됐을 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역시나 주의 종목, 자, 지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뭐 가만히 볼게요. 지금 현지의 실적이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오지 않았죠. 이걸 우리가 좀 보자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과거에도 아주 과거에도 요 그 투자 주의 종목의 6월 24일에도 지정된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6월 24일의 과거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만히 보게 되면 뭔가 비슷한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조정 이후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오르고 옆으로 좀 횡보하는 구간대에서 실제로 25일 이 부분에서 종가 기준에서 이 부분을 뚫어낸 상태에서 이 장대 항목 나오고 뭐죠?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당시에는 경고 종목까지는 못 올랐던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슈팅이 못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단기적으로는요. 월화수 중에 분명히 이 부분을 뚫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기적인 파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볼게요. 이때 당시에 우리가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는 어떠하였다? 그렇죠. 요 부분에서 매물 6월달이면 요때 있었던 때죠. 자, 요 부분 6월달이면 이 정도 2,900포인트, 3,000포인트에 있을 때죠. 근데 지금은 4,000피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이번에는 이게 가능할 것인가? 경고 종목까지 올 것인가? 자, 일단은 하나옵션이라는 종목도 여기서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었고 여긴요 경고 종목이 지정됐었어요. 응? 근데 이번에 2회차의 경고 종목이 지정됐죠. 자, 무슨 뜻이냐? 지금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는 과열 조건에 해당된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꽤나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뭐죠? HD, 현대중공업. 자, 볼게요. 현대중공업. 자,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만큼 지수 상승, 그죠? 지금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죠? 아직 맞아요. 이때와 현재의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때 당시에는 3,000포인트를 넘느냐 마느냐 하는 구간대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과열권에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정도에서 이쪽을 사용한 게 아니고 바로 이쪽을 동원했다는 거죠. 삼성전자, 그 다음 SK, 하이닉스. 그죠? 그러면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 당시에는 3,000포인트였고 지금은 4,000포인트예요. 1,000포인트 차이가 올랐어요. 근데 6만원에 위치했고 지금 9만원 언저리 위치돼 있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따지게 되면 50% 정도가 올랐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50% 올랐고 종목이 50% 올랐어요. 근데 웬만한 이 주도 주격으로 있는 애들은 지금 적어도 2배 또는 7, 80%의 주가 상승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 실제로 시장에서는 많이 올랐다고 보지 않을 거야. 자, 이번에는 역시나 월화수 중에 좋은 호재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을 기대감을 가지면서 분명히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이 부분을 뚫어낼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경고 종목이 지정될 거예요. 그럼 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쫓아가실 거죠. 그러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주목하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고요. 본사 난리 나는 이야기도 말씀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그 다음 댓글론 파이팅. 파이팅 한 1,000개 한번 달아주시면 안 됩니까? 좋아요 버튼. 왜냐하면 지금 언제부터 커버리지를 도와드렸어요? 예? 요 4월 달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하겠다 했을 때 얘 풀어내는 용도로 갈 거다. 그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이때 원전으로 움직인다 했어요? 아니면 복합화력 발전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복합화력 발전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이 친구 녀석을 붙여드렸죠. 실제로 두산 밑에 카드를 동원하면서 신고가를 했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때 우진이라는 녀석이 원전으로 움직였어요? 4월에? 안 움직였어요. 체코 원자권 터진 다음에 5월부터 움직였어요. 즉 가는 과정에서 두산의 밑에 영역을 잘 봐야 돼요. 그 영역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원전 이야기하면서 자 원전 이거 터지게 되면 주가 폭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최근에 이 주가 상승 나왔을 때 실제로 잘 생각하세요.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원전 관련주들이 안 움직였잖아요. 우진, 에너토크 안 움직였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되시나요? 그럼 어떤 게 움직였죠? 방향성에? 이런 애들이 움직였죠. 왜죠? 가스터빈.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본사가 난리 난다. 두산이라는 종목이 사상 신고치를 이렇게 돌입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의 날개를 들었다. 얘네들이 실제로 엔비디아와의 거래 상대방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얘에 대한 지분 가치도 반영하고 있죠. 본사가 왜 난리나 있을까요? 지금 자회사들의 이런 신고가 릴레이. 우리는 이 두산베티가 지금 옆에서 횡보하는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맞아요. 지금 4,000포인트에 임하는 자세는 하나오션처럼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돌파하고 경고 종목이 지정되고 HD 현대중공업처럼 경고 종목에 날개를 달 거예요. 그러면 개인 투자는 신용미수 대출을 쓸 수 없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여길 뚫어낼 때 추격 매수는 안 하겠죠. 근데 안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또 추격 매수 하시겠죠. 항상 오름에 이런 주가 조정만 나오면 항상 힘들어 하시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두산베티 역할로는 원전 산업을 이끌어야 될 주도주의고 복합화력발전 산업을 이끌어야 될 주도주의고 왜 충수형주들을 신고가로 만드는 주역이니까 이제 가스터빈 관련주 중에 제가 과거에 GNC에너지를 붙여들었는데 GNC에너지를 신고가게 만들었던 주역이고 우리는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이 가스터빈 2기 미국으로 납품한 종주국에 납품한 게 바로 뭐죠? 일론 머스크 테네시 멤피스에 그죠?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요거 제가 여기서부터 강조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단순히 거래량을 이 줄이는 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외국인들이 팔았다? 이거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이 거래량이라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여기서 매수 들어왔던 부분에서 실제로 SK 하이닉스도 팔았다.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은 웬만한 거 다 팔았을 거예요. 보시게 되면 SK 그쵸? 삼성전자만 샀다. 그리고요. 자, 요걸 보여드릴게요. 현대차만 샀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현대글로비스만 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다른 채널들의 유튜버들과 또 다른 이야기를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제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탈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죠. 무엇이죠? 금요일의 빅 이벤트는 무엇이었다? 그쵸. 목금의 이벤트는 바로 젠스낭이라는 사람의 국내 방문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이재용과 누구죠? 정의선의 만남이었다. 거기서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로봇주들을 단기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았냐고요. 결국은 뭐냐? 테마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밖에. 관심의 농도가 외국인들은 현대차로 넘어가고 삼성전자 넘어가고 젠스낭이 오는 선물에 대한 부분에서 수혜주들이 움직였죠. 이게 바로 팩트적으로 이틀 동안의 이 주가 조정의 피로감을 가진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명실상부한 주도주의 조정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요일이 움직였던 게 바로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애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기사 읽어주고 이야기하고 더 이야기고 해봐야 의미 없죠? 우리가 중요한 건 뭘 봐야 되죠? AI 데이터 센터 막대한 전력을 소모로 한다. 지금 젠스랑이 국내에 방문한 이유 중에 하나도 많은 양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뜻이고요.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맞아요. 엄청나게 이제 뭐 막대한 돈을 투자받고 AI 거품론까지 이루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AI 인공지능, 로봇, 그렇죠? 이 전 세계적으로 이 트렌드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막강하게 지금 지분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 미국에서는 200개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합니다.
아틀란타의 뭐 거의 뭐 2배 정도 되는 이 전력 소모라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마누가 프로젝트든 마스가 프로젝트든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똥줄 타 있는 트럼프는 원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전에 대한 프리미엄이 작용하면 나중에 맞아요. 이번에 뚫어놓고 주가 조정 받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오르긴 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일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많이 올랐으면 나중에 또 위에 올라서 조정받으면 피로감에 여러분들이 흔들려 하는 게 아니라고. 과정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주려고 하는 게 바로 시장이라는 거고, 주도주의 순환매를 통해서 최대한 무엇이다? 수익률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게 시장의 의지라는 거고, 수급의 참여자들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요, 댓글로는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하겠다. 아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습니까? 동행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큰 판을 보자 이겁니다. 큰 판을. 어떤 큰 판을 보자는 거냐면, 볼게요. 우리가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게 뭐죠? 전력기기.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생이 됐을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 겁니다. 자, 우리가 HD 현대 일렉트로닉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 실적 발표 이후에도 2만 원대 20만 원대부터 이렇게 신고가를 내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전력기기 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오르죠.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흐름을 가만히 볼게요. 한일전기 역시나 전력기기 쪽이 이렇게 오르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후발주자였던 이런 애들도 무엇이죠? 대한전선. 그죠? 어차피 케이블 쪽도 좋아질 거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두산에너빌리티의 앞으로 이 중장기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전력기기 쪽, AI 데이터 센터, 전선,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시장에서는 지금 오케이 주도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일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언제 팔아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비중을 줄인다 한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뚫어놓을 때 경고 종목의 분명 장 종료 후에 지정이 될 거라고요. 그때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10%에서 20% 정도 비중 줄이는 거 나쁘지 않다. 하나오션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왜? 그 전략은 우리는 항상 삼성전자를 통해서도 똑같은 전략을 구사했었다. 왜 그럴까? 모든 사람들이 아는 호실적 발표라는 부분은 매물 차익을 동반하고 어차피 방향성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만 한 번만 피하게 된다고 한다면 맞아. 그 하나오션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도 결국은 무엇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죠? 실적 발표 나오고 하락 이후의 호재, 그리고 다시 재차 하락 이후의 호재, 변동성을 주는 구간이 바로 생길 것이다. 그게 바로 과열 종목에 지정됐을 때라는 결론이라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언제부터 제작했었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만회의 조회수를 주신 분들도 있었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께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하면서도 절대 매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의견은 들어보지 않았어요. 보유하는 과정에서 선물을 드렸을 뿐이죠. 이때 당시에도 두산에너빌리티 5월 7일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이때 원전 관련주 봐야 돼요. 그죠? 때로는 복합화력 발전 관련된 종목들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커버리지를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요. 날짜가 있는데 한번 쭉쭉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2025년에 제가 6월 3월 언제냐면요. 한 이때였을 거예요. 4월 7일이었을 거예요. 4월 7일. 같이 한번 봅시다. 4월 7일자. 요때였네요.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전망, 긴급 원전은 나중에 보시되 복합 화력 발전 BHR 먼저 편집하시고 그 다음에 가스터빈 관련된 일론 머스크를 보세요. 이때 이야기를 했었던 영상이었어요. 이게 4월 6일자 영상인데 요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왜? 지금은 우리는 가스터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그 중소형주를 하나 찾아냈거든요. 매수의 기회로
이거 갑자기 왜 그러나. 6개월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던 부분, 4월 6일자인데, 이때는 우리가 원전으로 보지 말고 복합 화력 발전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의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장중에 라이브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때 22,850원일 때 여러분께 제가 진짜 멀리 갔을 때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인데, 한 1분만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봐도 될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먼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가 아닌데 여러분들 궁금증이 많아서 영상 제작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제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해서 이렇게 다시 조정폭을 확대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 자, 왜 이게 오르지 못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끝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이게 4월 달에 이때 요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렸죠. 전자공시 사항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바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바로 복합 화력 발전. 이게 아마 해당 기업의 이야기들을 좀 들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여기죠. 최근에 총 3건의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체결된 게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들어가 보게 되면 사우디 관련이죠. 사우디 관련. 이게 뭐죠? 복합 발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복합 발전. 자, 그럼 좀 더 들어가 볼게요. 하나 더. 3월 13일에 또 나왔던 게 2조 2천억 그리고 8,800억짜리죠. 역시나 사우디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죠? 자,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어떤 걸로 지금 공급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렇죠. 복합 발전. 복합 발전이잖아요. 이게 어떤 복합 발전이에요? 왜 이걸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이 당시에는 우리는 원전은 잊어버리시라고 했죠. 근데 우리 사우디 건 관련된 3월의 공시를 보면서 왜 두산비티 주가가 못 올라요? 라고 했어요. 오를 때 된 겁니다. 이 BHI라는 종목 같이 여러분들이 복합화력 발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공략해 보시죠. 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잘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예요. 어떻습니까?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제가 또 하나 더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자, 이 수주를 주면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어떤 코멘트를 달았습니까? 전력 소모가 무지하게 증가되고 있어서라는 표현을 등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등장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일론 머스크가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싶은데 전력 소모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뭘 하겠다는 거죠? LNG 관련된 부분에서 가스 복합 발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끄집어냈어요. 오케이. 여기에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4월 6일자에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도 조금 여러분께 도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더 내려왔죠. 이게 뭡니까?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위에서 때려 맞으면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거야.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됐다는 신호는 월요일에 시장의 급락과 투심의 불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조정폭을 분명히 발생시키겠지.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상승하면서 하락하면서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증가시켰던 부분에서 우리는 월요일에 분명 조정폭을 이용해서 매수의 기회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은 지금 당장 SMR이 아닌 원전이 아닌 가스업이 복합발전소 이슈로 움직일 것이고 IR 내용도 수요일까지 다룰 이슈는 분명 맞습니다. 미국까지 넘어가서 하는 건 이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어떠한 걸 하나 가져올 가능성도 크고 일론 머스크의 어떤 선물을 향후에 분명히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4월 6일자에 말씀드렸습니다. 돌이켜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 BHI라는 종목을 이 당시에 원전이 아닌 복합화력 발전으로 도사비들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5배짜리 선물을 드렸고요.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 실제로 반대 매매 터졌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게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약간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끄집어냈던 부분이 회복을 한다고 한다면 이 원전 관련된 얘가 제일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 않겠어요? 라고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렸고, 그러면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기사화된 내용 중에서 이 가스터빈 맞아요. 두 번째로 미국에 납품하게 된 것은 바로 뭐죠? 일론 머스크 XAI 요 부분이다. 미리부터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죠.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에 대한 부분이 방향성이 이렇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요것도 설명해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향후에 본사가 난리나 있을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해당 중소형주들은 전부 다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그죠?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같이 설명해 드렸던 종목들은 전부 다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그러면 지금 일론 머스크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기사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냐고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 지금 이 거래일 동안의 주가 조정은 무의미하다. 오케이? 금요일, 목요일 있었던 부분에서 실제로 주의 종목을 지정되면서 뭐죠? 자연스러운 주가 조정이고, 모두가 하는 실적 호실적 발표니까 월화수 중에 여길 뚫어낸다. 그리고 경고 종목이 지정된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계시자. 그리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가는 과정에서 이때는 복합화력 발전, 원전, 이제 가스터빈 여기서 해당 중소형주가 나온 게 있냐고요. 단기적으로 GNC 에너지라는 부분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일론 머스크의 선물은 두산 밑으로 왔고 향후에 다시 한 번 더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에서 선물이 나올 텐데 그때는 또 2차 파동이 분명히 나오면서 주가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단기적인 과열만 조심하자는 뜻이고요. 저는 이 일론 머스크 관련된 부분에서 전에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스피어라는 종목이 아마 일론 머스크 관련된 부분에서 요게 살짝 움직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에서 중소형주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지 않죠. 특히나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에너빌리티를 슬쩍 만물상이라는 이 기사를 통해서 나왔던 것뿐이지 해당 중소형주가 나왔나요? 등장하지 않았죠. 자, 요 종목인데 저는 일단 미리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2025년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연초에서는 전력기기 쪽, 그다음 조선 쪽, 효성중공업 이제 그 HD 현대일렉 그리고 하나오션 이 조선주들을 좀 이야기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펩트론부터 시작해서 비만 치료 업종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신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2025년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 제가 한 4선을 뽑아보긴 했습니다만 이왕이면 일론 머스크 관련된 부분에서 미리 공지했던 내용처럼 가스터빈 관련된 중소형주 요게 지금 아마 향후에 공시를 통해서 나올 텐데 그때는 이미 주가는 최소 못해도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최소 못해도 4배 이상의 주가 상승은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장 맞아요. 유효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요거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제 개인 번호인데요. 010, 자, 2644, 846입니다. 요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 보유하시는 과정에서 분명 중소형주를 선물로 드리면서 끌고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무엇이죠? 팔지 않고 가져갈 수 있게끔 동행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께 2025년 2달 남은 기간 동안에 일론 머스크의 선물 중소형주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2644-8461로 뭐라고 할까? 자, 선물이라고 한 두 글자 남겨주시겠어요?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채널을 만든 것도 제가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으면서 좋은 종목을 보유하는 과정에서도
전략을 가져야만이 대형주를 보유하면서 안정감 있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전달해 드리고자 채널을 만든 거 아닙니까? 자, 010-2644-8462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방금 보여드렸던 일론 머스크 관련된 바로 가스터빈 관련된 중소형주 하나 여러분께 파악해 놓은 거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에너빌리티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실제로 에너빌리티 관련된 부분에서만 사실 관심이 있으실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무리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을 드리고, 그죠? 뭐, 펩트론, D&D 파마텍, 올릭스를 드리고, 무엇을 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2644-8462.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100% 무료로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전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거래일 동안의 주가 조정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잠시만요. 좋아요 버튼 누르셨어요? 1000개?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적으셨어요? 시세에 연연하지 마시라고요. 파이팅. 이 거래일 동안의 주가 조정은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실제로 무엇이죠? 오케이. 요 이틀 동안에 마지막 이 주의 종목 지정되기 전에 미수로 들어왔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거래일 안에는 때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월요일 날은 저는 반등을 분명히 준다고 보고요. 요 뚫어내고 경고 종목에 지정 한번 시킬 거라고 봐요. 왜? 포인트 자체가 이때는 주의 종목에 끝났지만 이번엔 이때 3,000포인트와 4,000포인트에 대한 자세는 달라야 된다. 그리고 목금에 있었던 이슈를 보게 되면 현대차의 정의선, 삼성전자의 이재용, 젠스런과 만나면서 현대차 관련된 삼성전자 관련된 로봇 관련주의 테마가 이루어졌다. 그 부분의 코멘트를 잡게 되면 수급들은 이미 그쪽으로 향할 거라는 거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쪽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이미 사건이 발생된 거죠, 호재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한 주가 상승을 주면서 과열권에 위치하게 할 것이다. 개인 투자 여기서 또 추격 매수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자금을 킵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시장의 테마를 쫓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야, 위에서 샀으니까 손절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왕이면 항상 삼성전자를 다루는 자세도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전자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이런 중소형주를 통해서 가는 과정에서 수익률 게임을 해라. 그리고 반도체의 일정 부분에 고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젠스랑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삼성전자에서 일대주도 있구나라고 해서 단기 거래하는 것도 바로 투자 전략이다. 항상 저는 투자 전략을 공개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한 논리로 LG 에너지 솔루션 100만 원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지? 라고 해서 이렇게 3배 빠른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2차 전지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항상 말씀드리는 지론이에요. 펩트론 2만 원대부터 제가 커버리지 해드렸습니다만 많이 올랐을 가격이 된다고 한다면 안 오른 거 없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항상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하나오션도 역시나 과거에 그랬죠. 자, 이런 부분에서 과열권이 지정됐네. 이 돈들이 어디로 움직인다? 무엇이죠? 이런 쪽으로 움직였던 경우가 있었죠.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런 중소형주들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가.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 뭐 삼영엠텍 이런 거 있죠. LNG 관련된 부분. 아, 그래. 때로는 조선주가 움직이기도 하고 하나오션의 주가 상승에 중소형주, 기자재 쪽이 이렇게 신고가를 뽑을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서 대형주, 삼성전자,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다 주도주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향후에 더 오를 겁니다. 그러면 우린 중요한 전략은 뭘까요?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섹터로 움직이는가. 두산에너빌리티의 재료는 복합화력 발전, 원전, 가스터빈. 거기서 우리는 이제 가스터빈을 다뤄야 된다는 거죠.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거는 무엇인가? 이걸 정확히 판단해야만 가는 과정에서도 설령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를 픽한다고 하더라도 원전 갈 때는 원전, 복합화력 발전 갈 땐 복합화력 발전, 가스터빈 갈 땐 가스터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왜곡되지 아니하면서 대형주를 보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슈퍼사이클에 임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냐고요. 타창 교수였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월, 화, 수 실적 발표 앞두어서 분명히 뚫어낸다.
경고 종목이 지정될 것이다. 또 쫓아가시면 여러분들 뭐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교수님 이렇게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서 우리는 이 일론 머스크의 선물은 이미 두산 BT는 받아왔고 두산부터 시작해서 관련 계열사의 신고가를 보면서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아니하였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항상 주가의 조정과 2달짜리 주가 조정 나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중소형주를 이용해서 우린 풀 수 있지 않았냐고요. 보유하시고요. 만일에 좀 단기적으로 비중을 덜어 놓으실 분들 10% 20%만 신고가 최근 이 부분에서 딱 경고 종목 지정되는 그 가격 뚫어낸다고 한다면 한 화요일, 수요일 이 정도에라도 덜어 놓으시고요. 그 타점 잘 못 잡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라이브 참여하시고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010-2644-8462 저 개인 번호입니다. 이거 막 이상한 문자 보내지 마시고요. 2644-8462입니다. 저 개인 번호니까 자, 이 부분으로요. 일론 머스크의 선물이란 뜻으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라이브 진행하는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 여러분께 비중을 덜어놔야 될 때는 문자로 한번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문자 비용은 다 무료 아닙니까 요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여러분들 관심권에서 꼭 이제 10% 20% 편입해 보십시오. 향후에 보시게 되면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들 BHI, GNC 에너지 모두 미친 듯이 올랐다는 표현밖에 할 방법이 없죠. 그죠? 많이 오른 거 쫓아가는 거는 하수입니다. 자, 때로는 시장이 주도주들의 순환매를 통해서 왜곡을 주긴 한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방향성에 투자하는 게 맞다. 자, 과열권에 위치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이때와 지금의 이 흐름은 다르죠. 이때는 주의 종목으로 끝났지만 이번에 경고 종목까지 돌파한다. 주가의 조정 사이는 또 한번 현대차, 삼성전자, 젠스랑 이 테마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힘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거래 이렇게 좀 조정받은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표현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나중에는 심장마비 공시는 뭐냐면 그거죠. 실적 발표. 오케이. 두 번째. 본사는 난리 난다고 하는 이유 뭐죠? 이미 두산은 신고가 갔죠. 그리고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에서 또 한 번 체결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까지 코멘트. 원전 한번 터지게 되면 더 좋겠네. 본사는 난리 나는 있는 것은 확정이에요. 확정되었다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조정만 나오게 되면 후드로 패려고 하죠. 그러지 마시고 주식을 사랑하지 말고 업종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방향성이 틀어지게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제가 방향성이 틀어지는 겁니까? 이것도 미리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2차 전지가 이렇게 가면서 전기차 리튬 가격 최고점 갔을 때죠. 정제 마진 즉 1,000만 원 들여갖고 1,000만 원어치 리튬을 생산하지 못하는 이때 오게 되면 그때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AI 거품론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품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 잘 되면 무엇이 될 거라고 보세요? 잘 되면? 잘 되면 맞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투자해놓은 AI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샘올트 기타 등등 이런 게 잘 되면 거품 논란은 없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게 잘 돼도 문제인 거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해고될 거예요. 왜? AI. 이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사실 그때 되면 제가 비중에 덜어놓으면 분명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 없이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질문하셨던 분들은 제가 다 영상에서 풀어드렸어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실 수 있는 영상 아니었을까요? 자, 댓글로는 파이팅이라고 해서 한 1000개는 달아주실 수 있는 영상 아니었을까요? 한 분이라도 더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곳으로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안 교수 이제 나이 이제 내일 모레 60 됐습니다만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타짜 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